안녕하세요. 이런 생각입니다. 오늘의 생각은 왜 환율이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진짜 감사하게도 지난번에 올린 환율이 오르는 거에 대한 영상 굉장히 많이 시청해 주셨는데, 사실 그 영상에서는 왜 달러 환율이 우상향하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이야기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랑 또 무역 전쟁을 심화시키면서 환율이 갑작스럽게 올랐다가 최근에는 1420원 정도까지 내려왔습니다. 근데 뭐 저는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는 예상돼 있었던 수준이라서 그렇게 놀라진 않고요. 왜냐면은 뭐 말은 개입은 안 한다고 하지만은 한국은행의 지금 타겟이 원래는 1,400원이었다가 이게 너무 급격하게 뚫려버리니까 그 다음 라인을 1,420원으로 잡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분위기가 좋으면 1,400원까지도 내릴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희 한국이랑 미국이랑 지금 무역 협상하면서 1,300억 달러를 어떻게 조달할지에 대해서 이견이 좀 있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결국 한국이랑 무역 협상을 할 거고요. 당연히 달러를 그렇게 많이 빼가면은 한국이 망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달러 스와프를 할 건데, 당연히 일본과 같은 무제한 스와프는 아니고, 최근에 재무장관 베센트가 이런 발언을 했죠. 아직까지도 한국이 싱가포르처럼 통화 스와프가 없었다는 게 놀랍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근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나 유럽처럼 무제한 통화 스와프는 아니고 한 600억 달러 정도 통화 스와프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600억 달러보다 더 많게, 제가 어느 정도까지라고는 말 못하겠지만은 3,500억 달러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나 많은 금액을 달러 스와프를 해줄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단기적으로는 환율이 1,400원까지는 내려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그것보다 내려가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제가 왜 달러 환율이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냐면, 과학적으로 접근을 할 건데요. 과학적으로 접근하려면은 가장 먼저 세상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먼저 관측을 해야 됩니다. 물론 아인슈타인처럼 현상을 관측하지 않고 그냥 이론으로만 풀어가는 그 과학도 있긴 하지만은, 대다수의 과학은 현실에서 그게 일어나니까 이게 왜 일어나는지를 분석하는 게 과학적인 접근이잖아요. 그게 왜 어떤 원리로 일어나는지를 판명하는 게 과학적인 접근이기 때문에, 먼저 달러가 실제 현재 세상에서 어떻게 올라가는지를 먼저 볼 건데요.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니까 그렇게 많이 느끼고 있지 못하지만은, 사실 주요국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국가의 달러와 그 국가의 통화 환율 그래프를 보면은 무조건 우상향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미국이랑 동맹 관계이기도 하고, 그 중간중간에 이 달러가 들어오는 흐름들이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 뿐이지, 일단 한국 같은 경우에도 그 저점을 계속 지지하면서 계속 올라가는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최근에 뭐 미국에서 투자를 한다라고 했다가 관계가 안 좋아지고 있는 인도 루피 환율을 한번 검색해 보시면은 그냥 뭐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터키 같은 경우를 보면은, 터키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까지는 그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우상향하다가 2020년 이후에 그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환율이 진짜 말도 안 되게 급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뭐 멕시코 아니면은 뭐 인도네시아 뭐 이런, 그러니까 주요국이 아닌 국가들의 환율 그래프를 보시면은 무조건 다 우상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 이런 현상을 보이지 않는 국가들은 몇몇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이 있고요, 일본이 있고요, 중국이 있고, 영국이랑 유로존이 있습니다. 뭐 이거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왜 이런 흐름이
나왔는지를 설명드리려면은 또 다른 영상으로 제작을 해야 될 정도 분량이니까 여기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어찌되었든 현실 세계에서는 그 달러의 환율이 무조건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달러 환율이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느냐라고 하면은 가장 대중적으로 알려진 요소는 그거죠. 이 미국이라는 시장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건전한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벌었다라고 하면은 이게 어느 정도 쌓이기 전까지는 그 나라에 머물러 있지만은 이게 어느 정도 규모 이상으로 커진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다 미국으로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제가 뉴스를 본 게 있는데 이 강남에 사는 부자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팔고 미국에 있는 부동산을 사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재벌급이라든지 아니면은 조금 그래도 사람들의 인지도가 있고 진짜 상위 0.01% 정도 사람들만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 0.01%보다 낮은 그냥 일반 시민들도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처분하고 미국에 있는 주택을 구매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즘은 한국 주식시장이 많이 올랐지만은 저는 계속해서 이렇게 오른다고 생각을 않기 때문에 결국은 주식시장의 가장 좋은 시장은 미국 시장이죠. 그러니까 돈이 벌리면은 결국 미국 시장으로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자산을 살려고 하면은 뭐가 필요하죠? 당연히 미국 달러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러한 달러의 수요에 의해서 달러 환율이 오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말씀드릴 내용이 조금 세상에 자주 언급이 안 되는 이유인데요. 이게 바로 제가 생각하는 미국 달러가 진짜 우상향하는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막 TV나 유튜브에 나오는 경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달러 환율이 왜 올랐냐라고 물어보면은 무조건 이런 말만 합니다. 뭐 최근에 정치적인 환경이 불안정해져서 뭐 미국이랑 한국의 금리 차가 벌어져서 뭐 그렇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하면은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아니 금리 차가 해소되면은 다시 그 금리 차가 벌어지기 전이랑 동일하게 환율이 내려와야 되지 않나요? 아니면은 그 정치 환경이 안 좋아졌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계엄령이 터졌을 때 환율이 엄청 급등을 했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계엄령이 터지기 이전 수준으로 다시 팍 내려왔냐고 하면은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일이 일어나는 당시에만 출연해서 말하니까 그게 설득력이 있어 보일 뿐이지 이거를 나중에 들어보면은 진짜 하나도 말이 안 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그 모든 통화, 그러니까 주요국 빼고 거의 모든 통화 대비해서 미국 달러 환율이 오르냐고 하면은 바로 세뇨리지 효과 때문입니다. 세뇨리지 효과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설명을 먼저 드리면은 예전에는 금화나 은화를 통화로 사용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왕은 항상 뭐 사치를 하기도 하고 주로는 전쟁을 많이 하다 보니까 돈이 항상 부족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했느냐, 예전 같은 경우에는 금화를 딱 찍으면은 모서리가 그냥 맨들맨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자기들이 주조한 금화의 가장자리를 조금씩 갉아내가지고 그 금을 자기가 개인적으로 사용을 했었거든요. 이게 바로 세뇨리지 효과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통화의 가치를 떨어뜨려서 자기가 그 이득만큼을 얻는 거를 말합니다. 그러면 현대에는 세뇨리지 효과가 어떻게 작용을 하냐면은 미국은 계속해서 달러를 풀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시점에 미국이 전 세상에 푼 달러가 총 100달러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이 100달러 중에 한국이 이제 물건을 잘 만들어서 해외에 판매함으로써 달러를 벌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총 100달러가 풀린 환경에서 대한민국이 10달러를 가져왔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10달러를 더 풀어가지고 전체 세계에 유통되는 달러의 양이 110달러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 전 세계에 100달러만 풀렸을 때 10달러랑 전 세계에 110달러가 풀렸을 때 10달러랑 어느 쪽이 가치가 더 높나요? 이거는 뭐 산수를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당연히 전체 세계에 100달러가 풀렸을 때 10달러가 110달러가 풀렸을 때 10달러보다 가치가 높겠죠. 왜냐면은 그 수량이 더 비중이 높으니까.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계속해서 달러를 풀고, 이 대한민국이 아무리 무역을 잘해가지고 돈을 벌어들인다고 해도 이 미국이 그 뿌려버리는 돈의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나마 대한민국 같은 국가들은 그 무역 흑자를 어느 정도 내니까 그나마 안정적으로 환율이 우상향하는 거지. 뭐 인도나 뭐 아까 말씀드린 어딥니까? 하여튼 이런 국가들은, 터키 이런 국가들은 무역 흑자를 안정적으로 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세뇨리지 효과로 인해서 환율이 막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합하자면은 앞서 말씀드린 미국 자산의 그 안정성이라는 측면 때문에 미국 달러의 수요가 높은 점 하나,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국이 달러를 풀 수밖에 없는 지금의 자본시장의 그 구조로 인해서 이 세뇨리지 효과가 발생을 함으로 인해 이 미국 달러 대비 그 주요국이 아닌 국가들의 통화의 가치는 계속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그 환율이 내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 달러는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